아니 그러니까 외국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저도 결혼식 사진 찍을 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웨딩 드레스를 3번에서 6번을 갈아입어요. 그 결혼식 기념 사진 찍을 때 결혼식장에서 말고 그 전에 미리 웨딩 사진을 찍을 때 결혼에 대한 즐거운 추억은 혹시 행복한 기억이라든지 계속 뭐 언성이 높아지시니까 현실적으로 결혼을 제주도나 울릉도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추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추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는 그냥 알아서 오는 거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나 울릉도에 가면 불편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은 안 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걸러질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얘기 안 해도. 그러니까 제주도나 울릉도에서 하면은 거기도 이제 활성화가 되고 산업이.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사람이라면 정말로 손님이죠. 저기 너무 막 던지시는 거 아니세요 지금? 이게 뭐 아무 말 대잔치는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걸 피해서 외국 가서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죠. 아 로망이죠. 네, 그런데 그런 걸 외국 가서 하지 마시고 이제 울릉도나 제주도도 하시면 방법이 좋기 때문에. 가끔 후배들이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형 결혼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저는 1초도 망설임 없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고 싶으면요 저한테 안 물어봐요. 그냥 하겠죠. 근데 저한테 물어본다는 건 자기 자신도 100%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 확신을 가지고 했던 결혼도 위기의 순간이 많은데 확신조차 없고 누군가에게 의견을 구해야 될 때 그 결혼을 저는 사실 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주 외적. 아 그러면 술 박사님이시니까 우리 딱 첫인상을 보고 잘 어울리는 술, 연상되는 술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김태현 씨는 화이트 와인 중에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네, 화이트 화이트 와인. 와인. 깔끔하고 큰 맛은 안 나고 깔끔한데 맛이 없어. 큰 맛은 없어요. 취향이 뒷맛이 좋죠. 별로 없어. 우리 김태현 씨하고 김태훈 씨가 또 한 잔만 다른데 사실 이분도 또 와인 느낌이에요. 근데 조금 그렇게 좀 레드 쪽이야. 좀 엉큼한 느낌도 좀 있고. 그러니까 마셔봐야 아는. 저는 김태훈 씨 화이트 와인일 때는 뭐 그냥 갖다 붙이시는구나 생각했는데 김태훈 씨 레드 와인 약간 웅큼하다 할 때 이거 진짜 박사님이시네. 저는 관상도 보시나라는 느낌이. 예. 다른 거는 몰라도 신동엽 씨가 저한테 은큼을 잘 나왔는데 또 우리 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을 처음 뵀을 때는 제가 느낌도 상하는 그래서 독일 맥주 중에 뭐를 할까 했는데 보니까 전혀 독일 맥주가 한국 맥주. 다니엘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을 처음 뵀을 때는 제가 느낌도 상하는 그래서 독일 맥주 중에 뭐를 할까 했는데 보니까 전혀 독일 맥주가 한국 맥주. 한국 맥주. 한국의 라거 맥주야 보니까. 한국 라거 맥주는 맛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맛은 없지만 대중성은 있어. 대중성이 가기 때문에 전혀 내가 볼 때 그걸로 계속 키우세요. 맛있고 싶죠. 소리가 왜 기분이 아니 요즘 한국 맥주는 많이 맛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오늘 예. MC를 맡으신 신동엽 씨는 보면은 사실은 샴페인을 먹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샴페인이라는 술들은 뒤끝이 술이라는 안 좋죠. 것은 예. 그건 뒤끝의 문제가 아니고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방을 통해서 느낌인데 보면 항상 변신을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샴페인이라는 것은 술잔에 담아보면은 아주 좁은 작은 기포들이 예. 쭉 오랫동안 올라옵니다. 계속 변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샴페인. 감사합니다. 작업 주죠, 작업. 예. 너무 정치적 발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처음에 뭐 소맥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신기한 게 그때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무 깜짝 놀랐다고요. 만나자마자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좀 놀랐다고요. 네, 맞아요. 독일은 그런 말 없거든요. 너 얼마나까지 마실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도 따지는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냥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취하겠지라는 것만 생각하지 그냥 소주 몇 병 먹을 수 있냐고요. 이제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런 질문조차를 안 하죠. 그래서 되게 놀랐었어요. 독일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 네, 예. 없어요. 전- 근데 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아, 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 저는 5,000cc요? 뭐 8,000cc요? 저건 10,000cc잖아. 막 이러면은. 그렇죠. 근데 보통 자기 주량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량이 어떻게 돼? 뭐 난 소주 한 병? 한 병 반 먹으면 기분이 좋아 정도 얘기하는데 술을 진짜 내가 좀 마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에이 주량 뭐 그냥 좀 조금. 즐겨 해. 막 이러면서 즐겨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독일하고 가장 뭐 다른 술 문화가 있다면 독일 맥주 얘기하자면은 사람들 보통 항상 얘기하는 거 독일 맥주 되게 맛있고 한국 맥주 맛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거기 약간 동의하지 못해요.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독일 맥주는 좀 도수가 좀 높고 독하고 이제 특히 밀맥주가 더 많이 마시잖아요. 특히 이제 옥토버페스트나 바바리아 지역 가면은 기본적으로 한 이 정도 맥주인데 밀맥주니까 배가 금방 불러요. 그러니까 안주 같이 안 먹게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주 문화 되게 좋아하고 이제 밤새서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배가 너무 불러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맥주가 좀 더 라이트한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가 생긴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맥주가 더 맛이 너무 없다고 우리 생각- 문화를 좀 좋게 봐주시는데.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생각 네. 좀 확실히 다른 건 저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뭔가 같이 곁들여서 먹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게 문화가 좀 많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저희도 예를 들면 옛날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같이 술 마시자고 얘기하면은 우선 다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고 와요. 네, 저녁 먹고 나오고 왜냐면 저희는 밖에서 외식하면은 돈 되게 많이 들어요. 한국에 비해서. 밖에서 먹는 거 되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저녁 먹고 나와서 진짜 맥주만 시켜요. 한 사람도 무조건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은 대리 없거든요. 독일은 대리 없고 택시비도 너무 비싸니까 한 사람이 무조건 운전해야 되는데 그건 주로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먹고 이제 그냥 뭐 콜라 마시거나 그런데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일 분들 보고 그 좀 놀랐던 게 체코 맥주 전문점을 갔었는데 그때 옆 테이블에 이제 독일 분들이 한 3분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안주로 한 3-4명이 가면 뭐 모듬 소세지를 하나 시켜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3분이 오셔가지고 모듬 소세지를 3개를 시켜가지고 그걸 식사로 이제 모듬 소세지 다 드시더라고요. 독일 남쪽 지역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바바리아 지역.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바바리아. 사실 최근 소주 시장에서 혼술족들을 위한 저용량 소주가 출시되고 있는데 한 2잔 따르면 끝이더라고요. 예. 완전 진짜 혼술족, 혼밥족을 위한. 그 용기 가격이 더 들어가겠네요. 정자리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우리 정 고수님이 생각하실 때 혼밥에는 소주가 역시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면에서는 술의 가격이나 또는 그 구매의 편리성을 봤을 때는 그 혼술에는 소주가 소주. 아마 제일 쉽지 않나. 재밌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이 혼술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 그냥 적게 마시는 술은 또는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술로 이런 개념이지만 미국에는 참 특이한 상황입니다. 혼술을 마시는 사람한테 술을 팔다가 그 술 마시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치면 술 판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혼술을 마시는 사람한테 팔면 안 되는 기준이 있어요. 머리칼이 헝클어져 있거나 술잔 앞에 들고 이제 졸고 있거나 이런 사람한테 술을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술집 주인이. 그러면은 그 술집 주인은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밖에 나가서 사고 치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른 게요. 미국은 술을 먹고 사고를 치면 중범죄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술 먹고 뭔 일을 벌리면 사실 사회적으로 되게 좀 관대하게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언로가 많이 막혀 있고 개인이 어떤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어떤 규약 같은 게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돌파구 하나를 뚫어준 게 술 먹고 좀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해도 아유 쌓인 게 많다라는 쪽으로 그걸 이해해주고 받아들이려고 했던 건데 네 이제는 그런 사회가 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은 술 먹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는요 술 먹고 비틀거리면 루저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완전 사회의 낙오자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12시만 되면 차도에 차 잡기 위해 나와 있는 분들 중에 많은 숫자가 비틀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동차가 피해 다니지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 세대 때 이런 길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비틀거리는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술이 웬수지 사람은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그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근데 요즘은 이제 술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생기죠. 중범죄인데 우리는 뭐 심신미약, 네. 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어느 정도 정성이 참작되고 그게 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치 폭력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서 관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무질서를 그 옆에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성적 세계예요. 논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질서의 세계거든요. 근데 술을 마신다는 거는 무질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축제를 할 때는 술이 허용되잖아요. 엄청 마시거든요. 근데 그날은 무슨 짓을 해도 돼요. 그게 무질서거든요. 근데 이제 서양이라는 나라는 이 질서가 굉장히 큰 나라예요. 무질서가 아주 적은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답답하고 지루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질서와 무질서가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술을 마실 때 그 사람이 이성을 놓잖아요. 평소 안 하던 짓을 하고 그게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질서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그 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맛질이를 하거든요. 그럼 맛질이 하는 나라 모든 게 허용이 돼요. 이제 축제니까.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은 매일이 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만 지면은 축제가 시작된 거예요. 참고로 9시에 또 2층에서 축제 예약돼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2층에. 그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니 그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면 막 토마토 축제도 있고 많잖아요. 무슨 축제가 굉장히 많은데 한국은 왜 축제가 없냐? 심심하다. 우리도 뭐 축제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한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죠. 시에서. 지역별로도 하고. 예. 안 되잖아요. 왜? 다 밤에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냥 뭐 매일 축제인 거죠. 외국 분들하고 직접 부딪히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요. 제가 이제 외국계 음반 회사에 있을 때 회의를 갑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5일간 회의다. 그러면 첫날 이제 다 만나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가볍게 칵테일 한 잔 정도 먹고 올라가 자요. 다음날 아침부터 회의니까. 한국 분들은 도착한 그날부터 나갑니다. 나가야죠. 호텔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밤새 드시고 와요. 그리고 아침 8시 반 회의인데 다 앉아 있어요. 눈 퀭하죠. 그 이제 외국분들이 와서 물어요. 왜 그래? 어제 저녁에 먹었어. 그럼 한국 사람들 별명이 파티 애니멀이에요. 파티가 애니멀이라고. 이게 수요일, 목요일까지 반복돼요. 금요일 날부터는 한국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걸 가지고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먹고 아침에 나오는 거를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회의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우리는 주말에 쉬고 평일에 술을 먹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평일에 쉬고 주말에 마시거든요. 이게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평일에 마셔야죠. 축제라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주말에 흥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또. 예. 주말을 쉬어줘야지 또 이제 일상을 축제를 즐길 수 하니까. 축제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술을 통해서 일탈을 하고 그 일탈하는 순간을 공유했다는 것에 큰 동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친구들 와서 이야기가 술하고 약은 상극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술 마시러 가면서 약 들고 가냐. 이제, 약 먹어가면서. 약 먹으면서. 그러니까 근데 이런 술 문화는 사실 독특한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서 출발해요. 야근이 없는 나라에선 회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술 문화라는 건 뭐냐면 직장에서 술을 권하고요. 사회적 관계가 술을 권해요. 그리고 술 먹고 한번 일탈한 걸 가지고 동료회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대한민국 기업들이요.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한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퇴근을 못하고 야근을 할 만큼 노동 강도가 세져요. 근데 당연히 사회생활 하는데 불만이 쌓일 거 아니에요. 이 불만을 어떻게 푸느냐? 임금을 올려서 풀면 가장 정직한 방법인데 그렇게 하질 않고 한 달에 한 번 회사 카드를 주고 술을 먹여요. 그래서 불만들을 쏟아내게 하고 어깨동무하고 부장님이야 다 으쌰으쌰하고 우리가 남이냐? 하고 잘해보자. 하고 나서 다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 그래서 또 야근.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문화가 그러게요. 우리나라에 술 문화가 밀리가 많은 거죠. 있고 진짜 뭐 어느 정도 몇몇 사람 떠오르는데 그분들도 맞아 그랬었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세상이